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이분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지금 공관위원들 불러서 지금 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만은 이 공관위원들 중에서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만 지금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외부 공관위원들은 전원 불참을 했대요. 이게 수박 끄달기식이다 라는 이유로 해서 우려하고. 근데 지금 조정훈 이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번에 뭐 낙선한 사람들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오늘 아침 이 CBS의 인터뷰에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이 김현정이 계속 추궁을 해요. 뭘 추궁하냐면, 아니 당대표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당대표 뭐 나오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 나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나간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둘 다 패배 책임이 있다. 이건 기본이고 그냥 팩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막 말을 비껴가요. 제가 벌써 당대표급으로 올라갔나? 전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서 당에 좀 기여해야겠다고 한다.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다. 그러면서 자꾸 본질을 회피해요. 안 나가겠다는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뭔가 당대표 출마를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 순회까지 하고, 이거 지금 대표 이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백서 투기가 뭐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수사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백서가 만들어지려면은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백서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백서가 나오는 게 좋겠구나,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협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공관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백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내가 뭐 신경 쓰기 싫다, 나 거기에 발 담그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백서가 문제가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데 그런 그 조짐이 이미 보인 게, 이거 백서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온갖 지금 잡음들이 막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정훈 의원이 지금 아직 초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번에 나가봤자 이제 재선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집권당의 당대표를 재선, 그것도 전반기에 네. 그 재선 시작하자마자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야당 대표로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근데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네. 당대표 나가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 조정훈 의원 정도면은 원내대표도 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몇 선입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무게감이나 뭐나 한참 떨어지는데 어떻게 당대표 생각을 갖다가 하지? 그래서 저도 조정훈 의원이 무슨 대표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흘러 이제 들었었는데 설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란 이야기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자,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과거에 보면 이분이 참 국민의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마 저쪽 민주당 계열 쪽에서 많이 했는데, 자, 감독님, 이분이 예전에 했던 그 어떤 행보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범여권 1차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차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시대전환 당대표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시대전환의 당대표로서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대전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전환은 이번 대선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를 지지하고 최종 승리를 위해 함께해야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받아야 된다.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잔고가 없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님과 저 시대전환 조정훈이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 이광재 의원님 정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면서 저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정책들 보면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면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반대 진영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가서 본선에서 이기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서약서 내용을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면을 향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신당의 창당 실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2032년 집권 정당 시대전환입니다. 네, 10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집권한 정당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떴다방처럼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또 선거 치고 지면 없어지고 저는 지금부터 10년을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위 좌우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윗동네 아랫동네만 남았을 뿐이지 오른쪽 왼쪽 이제는 없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전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참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 그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또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뭘까라는 우리가 이제 있는데 되는 곳에 간다. 본인의 어떤 이득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거고 끊임없이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는데 정말 저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의 어떤 생각이 뭔지 정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금 보수진까지 와서 이런 분이 지금 백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또 당대표직을 나간다고 그러고 또 이 백서에서 안동원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백서 같은 것들을 왜 만드느냐. 이제 당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백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의 저런 모습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백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다라고 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논란이 되느냐? 백서를 통해서 본인이 뭐 원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진짜 본인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네. 이로울 것인가 그런 걸 좀 제대로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참 어쨌든 좀 실망이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절하지 않는 인사에게 백서를 맡김으로 인해서 이미 백서는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오염이 돼버려서 이제 이 백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진짜 이 백서를 보고서 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 주장을 하지만 더 이상 이 백서를 추진하는 것은 뭐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당원들이나 이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정말 이번에 찍었던 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왜 이번에 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국민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백서 만들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서는 언제 만들어져야 되느냐. 새로운 당대표가 선임이 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당이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패했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네. 지금 우왕좌왕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당대표 선거까지 있는 그 앞에 저 백서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6월 말 7월 초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어떤 한 사람을 갖다 공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찍으면 안 돼, 이 사람
사람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갖다가 해놓고 그래놓고 아니 난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당에 오히려 혼란만 있을 뿐이고 그러면은 진짜 저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토의 목망각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 연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한도 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 대구시장 내려놓으시고 이번 당대표 출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저렇게 밖에서 비난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말 이 당은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 당은 보수의 본류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면 그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더 이상 밖에서 저런 식의 주장들로 인해서 정말 어떤 당의 호감들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이번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지금 가지고도 사실 대표는 나올 수는 있어요. 네네. 나와서 정말 정정당 한번 겨뤄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을 또 당원들한테 판단을 받으시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뭐 집에 가셔야죠. 뭐 떨어지면 뭐 또 뭐라고 그러시겠죠 이제. 응?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홍준표 시장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고 자꾸 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왜 애라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몇 년생입니까? 73년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홍준표 시장이 몇 학번인지 봤더니 72학번이에요. 72학번.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애다. 이런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애라고 한들 50 넘은 사람 보고 사람들이 애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50이 넘고 그다음에 경력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애라고 하면 네. 그 화살이 자기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올 텐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50이 넘은 사람을 애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나이가 몇이냐? 80이냐 90이냐 한 70살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홍준표 시장 자체가 꼰대라는 이야기 아닌가.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다 싫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꼰대란 말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합니까? 꼰대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왜 스스로를 꼰대로 만들려고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참 개인의 욕심이 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백서도 다 허물어지고 또 당도 참 상당히 상처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추미애를 낙선시키는 그 정당,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이해를 보면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 백서 또 잘못 임명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분탕질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오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에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는지 솔직히 참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